중국인들은 거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잔혹하고 포악하게 사람을 죽이는 민족, 그들이 거란군이었다. (993년) 바로 이 거란이 80만 대군을 모아 고려를 침입한다. 거란이라는 말에는 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 역사에서도 거란은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거란군이 무려 80만이나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고려는 전국에 있는 병사수를 다 합쳐도 30만에 불과했습니다. 80만 대 30만의 대결이라. 나라를 세운 지 75년 만인 993년, 고려는 국군을 위협당하는 아슬아슬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이 거란의 침입에 서희가 나서서 담판을 해 강동육주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란이 침입해온 이 위기에 서희라는 한 개인이 나서서 거란의 80만 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 일대의 강동육주를 개척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후대에 만든 서희의 영정입니다. 서희가 어떻게 담판을 했길래 이 거란의 80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전쟁을 하겠다고 온 거란군이 그냥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강동육주를 내준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문을 오늘 이 시간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천년 전 거란의 본거지였던 중국 임동을 찾았다. 지금은 내몽고 자치구에 속한 중국의 작은 도시. 자전거와 자동차,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거란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임동 시내에서 머지않은 곳에 당시 거란의 궁성이었던 상경성터가 남아있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던 993년, 당시 거란왕이 살던 이 자리엔 전운이 감돌았다. 고려 침입을 선포했던 거란의 수도 상경성. 지금은 토성의 흔적만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현재 발굴된 성 둘레만 해도 13.5km, 대규모 성이었다. 거란은 이런 성을 곳곳에 만들었다. 거란은 북방 유목민족이다. 말을 타고 벌판을 누비던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성을 옮겨다니며 생활했다. 정착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민족이었지만 상경성은 발굴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거란의 유물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은 흔하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거란의 유물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박물관에서 비로소 당시 거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말을 다루는 거란인의 모습이다. 얼굴 부분은 심하게 손상되어 알아볼 수가 없다.
다른 그림에서 거란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거란 사람들은 머리 모양이 독특하다. 가운데 부분의 머리카락은 다 밀어버리고 양쪽 귀 윗부분만을 남겨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렸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란인의 모습이다. 희귀한 무기도 일부 발견됐다. 거란 상경성에서 발견된 이 무기류는 모두 쇠로 만들어진 것이다. 끝을 날카롭게 해서 사방으로 날을 세운 병기다. 철퇴 종류로 줄을 매달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말을 타고 달리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던져서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기마병들의 무기다. 거란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윤영성 사회과학원의 황펑즈 교수. 그는 거란의 군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最后的工程啊，打先锋的是骑兵，他因为他过去是游牧民族，善于骑射的啊，就继承下来。另外，他也学习一些汉族的一些先进的那些武器啊，制造啊，然后呢，步兵也就上了。 기마민족이었던 거란인들은 특히 말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 군대도 기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거란군은 보통 4개의 부대로 세분화됐다. 부대에 연락을 취하는 전령 기병, 수색대에 해당하는 원탑 난자군, 전방에 서는 선봉군, 그리고 본대로 나뉘어 각기 임무를 달리한 체계적인 군대였다. 거란군은 고도의 기마술과 궁수를 가진 정예부대였다. 이런 특성은 거란이 중국 대륙에서 정복왕조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당시 거란군의 전체 병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거란사 병위지를 보면 왕의 군대는 피실군이 30만 기병, 왕후의 군대가 20만 기병, 모두 50만이 동원 가능한 거란의 정예부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기도 엄했다. 那个辽墓中啊，就是那个耶律景啊，耶律景，他那个是非常残暴的，是吧？啊，对部下、对用人、使用人都非常残暴。假如他那个心情不好的时候下班，对。 상경성에서 고려를 침략하기로 결정한 거란군은 요양으로 향한다. 임동에서 자동차로 20시간이 걸리는 요양. 말을 타고 온다면 일주일은 좋게 걸릴 거리다. 요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선 탑이다. 지금은 고층 건물 사이에 가려 있지만 30m가 넘는 이 탑은 요양의 상징물이다.